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최근 안드레라 평론가는 프랑스 AFP 통신에 누가 시 주석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었는가 라는 칼럼을 올려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은 최근 베이징이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에 대해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며 중공이 진짜 민주, 전 과정 민주주의라 하고 미국은 가짜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진핑이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마치 청나라 말 민국 초의 위안 스카이가 아들 위안 커딩을 순천시부에 속은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올해 들어 가장 웃긴 우스갯소리는 중국은 명실상부한 민주국가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외교부 부부장 로위청은 중국은 명실상부한 민주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인민은 알 권리, 표현 권리, 감독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보와 평론가는 중공이 인터넷에 방화벽을 설치해 자유로운 검색이 금지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표현할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을 함부로 오론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사이버 군대가 바로 삭제하고 공안이 찾아와 사람을 체포해 가는데 표현은 바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독권은 더욱더 가소롭습니다. 청혼자들을 쫓아내거나 잡아가는 일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일상적인 일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도 중앙기율검사위를 먼저 거친 후 처벌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의 허가가 없으면 국민의 감시는 무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학자 등 위원이 독일의 소리에 발표한 논평에서 중공의 전 과정 민주는 본질에서 거짓이라며 수십 년 동안 실행된 결과 계급적 적에 대한 독재만 있을 뿐 인민에 대한 민주주의란 없다. 사실 그것의 독재도 이론상으로 설명한 무산계급의 부르주아에 대한 독재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독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의 전 과정에 대해 아무리 민주를 자랑해도 가짜는 가짜일 뿐 진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에 결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민주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누구나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지만 유일하게 중공은 예외입니다. 억지로 독재 정권을 민주주의로 만들려 하는 것은 현대판 벌거벗은 임금님에 불과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들읍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정부가 최근 민주에 집중하여 다루다 보니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최소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있는가? 최근 북경 등 몇몇 지역의 독립후보가 나와 말단 인민대표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하려 했으나 차 마시러 끌려가거나 여행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하여 하나둘씩 포기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표를 주지 않고 다당 경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를 만번 써도 독재 정부입니다. 진짜 민주가 있다면 시진핑은 적어도 평생 수령이 될 수 없겠지요. 중국식의 진짜 민주라는 것을 국제화시키고 허풍을 떠는 무리가 큰 웃음거리가 됐고 당의 최고 지도자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을 중남의 고위 관리들은 미리 생각해 보았을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과 미국의 무역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1년간 720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품목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또한 전염병 하에서 대만 반도체 수요 증가는 대미 관계를 심화시키는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나 라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이 6일 왕메이와 대만 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미국의 비즈니스 및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왕메이와 장관도 미국이 대만과 공동 비즈니스 관심사에 대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과 대만이 새로운 과학기술 무역 및 투자 협력 아키텍처를 통해 비즈니스 플랜을 발전시키고 핵심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시보는 이번 대만과 기술 무역 및 투자 협력 구조에 대해 대만 경제부는 대만 고위 관리들의 경제 무역 대화라며 대만 경제 무역 발전에 지표적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미국의 양자 경제 무역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대만의 제2의 무역 상대국이었으며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하였지만 대만과 미국의 무역은 오히려 역성장해
올해 10월까지 855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간 증가폭은 26.19%에 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 대만이 미국의 8대 교육 상대국이며 미국은 대만의 3대 외국인 투자 유치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9월 말 현재 12개월 만에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72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대량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 부과했던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 통계국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액은 350억 달러로 미중 무역 전쟁 전보다 35%가량 증가했으며 대만이 미국의 원유, 기계, 자동차를 추가 구매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대만은 미국 반도체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미국에 대한 급증하는 반도체 수출도 왕성한 산업 수요를 반영합니다. 신문은 대만과 미국의 경제 무역 관계가 호전된 가장 큰 요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며 대량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지속해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고객에 대한 가격 인상을 피하고자 대만에 본사를 둔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라인을 대만으로 들여오고 대만 정부도 한류 기업의 토지 제공과 융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해 대만 업체들의 한류 추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